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몇 년간 지금 금투세 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거 유예도 아니고 폐지잖아요. 네. 일관성이라는 건 결국 신뢰와 관련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MSCI가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걸림돌들은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치웠다. 중요한 게 이제 기업들이 정말 좀 변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겠다는 어떤 이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MSCI 쪽에 잘 이렇게 어필이 돼야 그래야 될 거다.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에서 소외됐던 코스피가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에 가장 큰 요인으로는 70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SK증권 최석원 경영고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MSCI 선진국 지수 얘기는 했는데 이건 일단 내년 얘기고요. 네네.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 어제 네. 거래대금만 보니까 8조 1천억 원이에요. 이 3거래일 연속 10조 원 하회했고요. 이 네. 거래량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하루 거래량보다 못한 거래량입니다. 예, 예. 막말로 이제 국장은 당분간 보지도 않겠다. 이런 푸념까지 나오는데 네.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산재에 있죠. 그리고 영향을 단기적인 그런 악재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네.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니까 팔고 있다는 점이 이제 항상 한 축으로 지금의 약세를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예. 국내 투자자들 역시도 단순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들 대표적으로는 우리 제도와 관련해서 아직 정비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밖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들 아직 논란이 많죠. 또 세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투자자들한테 이거 좀 미국처럼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이제 대부분 미국 쪽을 보게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좀 이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빨리 속도가 났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으로는 계속 어떤 공방 상태가 이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고 또 삼성전자가 사실 이 짧게 보면은 AI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지만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또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글로벌 경쟁력이 과거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사실 이렇게 두고 보면은 한 10년 정도를 이게 쭉쭉쭉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데들은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실적이 막 있고. 확 좋아지잖아요. 예. 근데 실적으로 보면 이게 정체 상태에 보이는 그렇죠.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좀 실망한 상태.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그것도 대안이 생겼는데 네. 대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생겼는데 이거를 굳이 내가 비중을 많이 넣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지금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말로 이 힘이 빠지고 계기가 모멘텀이 없고 이걸 네, 찾아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3대 주체들이 모두 이제 유입 자금이 좀 미미한 그런 네, 상태고 올랐던 업종은 또 금방 매도하고 네. 또 많이 빠진 업종은 또 단기 매수하고 이런 장세, 순환매 장세라고 네.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이 주도군이 없고 네. 또 단기 테마 장세만 형성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맞습니다.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이게 결국은 신뢰감들이 사라져 있는 시장. 그러니까 어떤 추세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재료에 반응하는 시장이 된 거고 재료에 반응하는 시장이라는 건 우리 시장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장기 투자의 시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트레이딩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른 테마가 나타나면 기존의 테마와는 무관하게 이 테마로 몰려가느라고 자금이 빠져서 글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지수는 이런, 힘이 없고.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최근에 또 말씀을 나누실 수도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머스크 또 라마스와미 이런 사람들이 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네. 특히나 우리가 좀 달라진 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전에도 신경을 썼죠. 그런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중앙은행이 CBCD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계속 검토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주도권을 정부가 줄 거냐 민간이 줄 거냐인데 이 양반들 지금 다 된 사람들이 민간에 이걸 가져가야 된다, 민간이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고 이게 주식을 장기 투자로 생각하는 시장에서는 그리 빠져나가는 자금이라는 게 일부에 국한될 텐데 이게 단기 트레이딩 시장에서 자산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테마주 또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금의 관점이 우리나라는 그 지배적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좋으니까 자금이 글로 빠져나가서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또 이 코스피조차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핵심적인 결국 요인이라는 게 신뢰 부족이고 이 신뢰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경제적으로 그나마 굉장히 우리가 화랑이면 좋은데 그런 화랑조차도 아니니까 네.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 게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하반기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말씀하셨지만 거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이게 주가 바로 이제 주가고 이게 이제 경기를 선반영하기조차 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난 19일까지 6.9% 올해 떨어졌어요. 네네.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20.8% 급락했고 반면에 미국 S&P 500하고 일본 니케이 225는 각각 23%, 15% 가까이 상승했어요. 네. 완전히 상반된 모습인데 이게 정말 우리 시장 아쉽다. 이 얘기밖에 뭐 아직 뭐 한 달 남았겠는데 아쉽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연말의 흐름은 계속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관건인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는데 글로벌리 보면 아직도 매력도가 그렇게 크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 결국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이유가 뭘 거냐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샀어요. 예, 예. 그런데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 힘이 좀 빠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었고 네. 하반기 들어서의 문제는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건데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삼성전자를 제외했을 때 지수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2,700을 넘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사실은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를 뭐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의 이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 하락은 결국은 말씀드렸던 그런 장기간에 걸친 어떤 수익의 성장성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이게 그런 수익의 성장성 정체 현상이라는 건 결국은 이 회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어떤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매력이 단기적으로 뭐 살아나기 좀 어렵잖아요. 최근에 반전을 시켜보려고 사실상 2015년, 16년 뭐 이때 이후에 18년이 이제 마지막인데 거의 마지막 이후에 7년 만인가 그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네. 결국 이제 소각을 할 텐데 그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단기 반응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반응폭보다도 이게 훨씬 덜한 건 결국 그 정도의 이 자사주 매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 그렇죠. 불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우 많이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해소돼야 매력도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 다른 산업이 삼성전자만큼의 위상으로 뛰어 올라줘야 되는데 그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상 분명히 지금이 굉장히 그런 비관적인 시각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반영해서 다른 주가들도 괜히 이 필요 이상으로 더 떨어져 있고 눌려 그렇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 반등할 거로 저는 보는데 이제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게 계기가 만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깔끔한 정리들 그런 것들도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계기를 마련해 주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서 올해 말까지는 어찌 보면은 좀 지지부진한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적 매력 때문에 더 떨어질 게 없다 하더라도 바로 어떻게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연말까지 이 정도 수준을 지금 바닥 다지기만 해도 사실은 에너지가 비축이 예, 될 그렇죠. 텐데 네네.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 주체적으로는 네네. 또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로 대비되는 뭐 이런 안타까운 장세에 사실 이거를 보고 장세가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그만큼 시장이 취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네. 말씀하신 대로 7월까지 외국인 순이익 규모가 24조 원 넘었을 때는 삼성전자를 많이 샀었고 8월부터 팔기 시작할 때는 역시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해서 17조 원 순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전체적인 시장이 또 상당히 우울해지고 뭐 이런 게 뭐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외국인 인텔의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근본적인 불안감, 네네. 예, 기업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의심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유치하려면 이런 근본적인 해결도 필요한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급 요인이 있긴 있어요. 네네. 매년 이제 MSCI 선진국 비수 편입 이게 이제 매년 한 번씩 이제 네. 심사를 하게 되는데 6월이죠. MSCI가 이제 이거를 선진국 지수 편입을 발표하는데 네네. 만약에 편입을 하면 올해는 이제 실패를 했고 네. 내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최대 70조 원의 신규 자금이 네네.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 네네. 이걸 이제 앞으로 한 7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인 뭐 일단 선진국 편입에 실패했던 원인도 좀 궁금하고 네네. 효과도 궁금합니다.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는 부분이 사실 예전에 우리 보면은 선진국으로 편입된다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그 선진국으로 편입이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나라 정부들이 과거에 그렇게 막 썩 좋아했느냐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인정받는 건 좋지만 사실 우리 이 나라도 비슷한 현상들이 기업들 간에도 나타나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면 네. 각종 규제들이 많아지고 의무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지수로 따지면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돼 있어도 신흥국 지수 내에서 어떤 강고한 위치를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외국인의 유입은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MSCI에서 요구했던 각종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각종 제도의 정비들을 좀 늦춰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외환시장 부분이에요. 그렇죠. 개방 네. 아직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외환시장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거든요. 사실 예. 여객까지 포함을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9시 반에 시작해서 3시까지 딱 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자기네들 예를 들면 뭐 패스포드 같은 이런 이 특정한 어떤 이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계좌가 인정되고 또 계좌 자체도 청산이나 결제가 좀 쉽게 될 수 있는 옴니버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그 이른바 선진국에서 투자하려면 투자자들이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죠.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뭐 다른 어떤 그 실적은 차치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개선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이거 그렇죠. 가만 보니까 MSCI 쪽에 그 지수 관련된 부분들하고 계속 그 분들하고 컨택을 하면서 요청 사항이 뭐냐, 뭘 해주면 좋겠느냐를 해서 몇 가지가 지금 돼 있죠. 예. 예를 들면 7월부터는 2시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이게 외환시장이 외환시장이 된 거고 연장됐고. 12시부터 2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날 거래로 다 인정을 해준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시나 이런 것도 10조 원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저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영문으로 보고서 쓰는 거 그렇죠. 의무화시키고 해서 또 아이디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좌도 통합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정비가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걸림돌이 제도적 신뢰성이라든지 또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일단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가 친기업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무조건 의무를 줄여주고 혜택만 주는 게 친기업적인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좀 그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거버넌스의 문제를 따지는데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수가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사들이 그런 경영진들의 활동이나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성들에 대해서 조언을 계속하면서 같이 그렇죠. 공동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그것도 이제 중립적인 상태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사회 보면은 뭐 그런 게 있나요? 약간 거수기적인 거죠. 대부분 뭐 거수기 정도만 해도 다행이고 강력하게 현재 경영진을 옹호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요번에 상법과 관련된 그 논의에서 포함돼야 되는 이사의 어떤 이사회의 의무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녹여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확신을 좀 줘야 되고 또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뭐 유예되거나 중요한 건 어떤 한 방향을 빨리 잡고 결정을 내려주는 게 중요했었다고 보고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몇 년간 지금 금투세 할 거로 다 예상하고 있다가 반대로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거 유예도 아니고 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일관성이라는 건 결국 신뢰와 관련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MSCI가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걸림돌들은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치웠다. 중요한 게 이제 남아 있는 건 기업들이 정말 좀 변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이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MSCI 쪽에 잘 이렇게 어필이 돼야 그래야 될 거다.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뭐 저도 MSCI에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뵙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우리나라의 사이즈와 어떤 체력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장기적인 저평가 이 구조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관찰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MSCI 선진국 편입에 실패하는 원인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네네네.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어떤 네. 기업들의 이제 체제적 개선 이런 것들은 정부 주도로 지금 진행되고 네. 있고 외환 시장 오픈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자사주 매각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강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법 개정 물론 난관은 있지만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어떤 프레셔를 가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 MSCI 이번엔 내년에는 이제 편입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까 네네. 이게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희도 저 역시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 또 대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게 공매도 부분도 네. 사실은 공매도는 좀 직접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MSCI가 요구했던 것으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왜 공매도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게 빨리 제도가 정비돼서 시스템이 완비돼야 되겠죠. 시스템이 완비돼서 돼야 되는데 다행히 이게 우리 이 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3월이죠. 네. 3월까지 이걸 완비하기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이제 남아 있는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저는 한 가지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아까 기업들이 안 움직인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 일반 주주의 이해를 위해 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유인이 별로 없어요. 예, 그건 뭐
낮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 기업의 기본적인 지배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당근뿐만 아니라 약간의 채찍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법 개정 같은 걸 포함시켜서 이 거버넌스를 투명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일반 주주를 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만들어지면 뭐 불가능한 숙제는 아니죠. 그렇죠. 예, 불가능한 숙제는 아니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네, 이 네. 문구가 그렇게 어려운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죠? 상법 개정의 핵심인데. 네. 최 고모님은 워낙 시장에서 채권의 전설 이렇게 동하시는 분이라 아유. 채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일단 뭐 구체적으로 롯데그룹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예. 뭐 찌라시를 계기로 해서 유동성 위기설 돌아서 지금 고생이 많잖아요. 네네.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우려가 더 되는지 간단하게 네. 좀 설명. 사실 채권 시장에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그 소문과 이른바 뭐 지라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렇죠. 자본 시장의 특성이죠. 예. 게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채권 시장은 특히나 안 그래도 유동성이 작은 이 시장인데다가 네. 유동성이 낮은 시장인데다가 전염 효과도 굉장히 크고 네. 또 회사채의 특성상 유동성이 낮다는 건 이거는 주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식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하한가를 계속 맞는 경우가 아니라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채권 시장에서는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받아준 거예요. 책이 없죠. 예, 문제가 소문 되면은 그냥 문제가 되는 대로 내가 끌고 안고 있어야 되니까 음. 먼저 이거를 줄여버리려는 수요가 나타나게 되고 음.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그 해당 기업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고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신규로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 이 금리가 더 올라가니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유동성 위험으로부터 출발했던 게 실질적인 신용 위험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그룹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대단히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롯데그룹이라는 데도 기본적으로 뭐 차입 규모가 상당히 되는데 문제는 결국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지금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다 제하고 이익이 나는 그룹이니까 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올해 들어서 롯데그룹의 대부분의 이 주요 계열사들이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채무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그게 문제가 돼서 예를 들면 부도로 갈 거냐 아니면은 회생을 할 거냐의 양 경우들이 다 우리나라엔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말로 장사가 잘 안 되는 안 좋은 사업만 갖고 있느냐도 일단 문제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줄 거냐의 문제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특히 우량한 자산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각해서 내 차입금을 줄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네. 롯데는. 네. 이제 이미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해서 실망해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롯데그룹에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일 거라고 봅니다만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현금 이만큼 있고 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으세요. 그건 당연하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말씀인 거고 시장에서 진짜로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구조조정은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자산의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의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자산의 매각을 실제적으로 진행시켜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하시겠죠. 하실 거라고 보고 전 롯데그룹 뭐 당연히 굉장히 좋다고 뭐 봐왔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초대 선대 회장 이후에 어떤 거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이건 지배구조 문제죠. 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났던 노이즈에다가 사업상의 이런 문제까지 겹쳐지게 되니까 국내 투자자들 다 사실은 한 발짝 떨어져서 도대체 뭘 보여줄 건데라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가 늦어지면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좀 가중될 수 있다. 이걸 시장으로 또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으로 회사채 시장에 한 번쯤 이렇게
컨테이전 이펙트죠. 그러니까 전염 효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빠르게 정부도 롯데그룹도 이 대응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되기 전에 확실하게 좀 롯데가 보여주건 정부가 조치를 취하건 네. 이게 확산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맞습니다. 이전까지도 우리가 회사채 시장에서 크레딧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파장이 되는 걸 봐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네. 확산되기 전에 빨리 막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채권 전망하고 주식시장 전망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다 아닙니다. 말이 너무 제가 길었네. 예, 다음번에 또 조만간 네네네. 고모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SK증권 최석원 경영 고모님 모시고 국내 증시 동향과 이슈들 한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